자,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이 복수국적자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 한국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겐 매우 민감해서 이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좋게 표현해서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뭐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한국 사회 내에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우선 그 팩트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한국에서는요, 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나이는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은 전체 평균의 70% 이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갖고 또 한국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해서 복수국적 된 사람들 요즘 굉장히 많죠. 그렇게 복수국적 되신 분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으로 보고 또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한국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수국적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한국에 있는 65세 이상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니까 평균 소득의 70% 이하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초연금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그 복수국적 노인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서요. 최근에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로 보면 5배요. X로 보면 더 됩니다. 자, 이들 복수국적 노인들은 65세 이상이니까 제가 노인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들 복수국적 대상자들은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가 65세가 넘으면서 한국에서 복수국적, 65세 이상은 복수국적 취득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된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터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이 기초연금을 일반 한국 국민과 똑같이 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기초연금을 타는 그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지난 2014년에 몇 명이었느냐? 1,04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018년 4년 후에는 2,038명 늘어났고, 그리고 2021년에는 3,600명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그러니까 딱 거의 이제 10년 됐죠.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10년이 된 작년에는 이게 1,047명에서 10년 만에 5,70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5배 넘게 증가했죠. 그래서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국적 한국의 대상자는 10년 사이에 숫자로는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그 지급 액수,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이게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또 관심이에요.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세금을 그 사람들에게, 걔네들한테 왜 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하튼 팩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주는 그 지급 액수를 볼까요? 그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4년에는 22억 8천만 원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인 작년에는 그럼 얼마냐? 212억 원이 나갔습니다. 액수로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처음에는 22억 원, 작년에는 10년 만에 212억 원,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요, 아니, 세금도 안 내고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혈세를 이렇게 받아먹어도 되는 게야? 라는 그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각에서 그런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정서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이런 일정 부분의 국민들이 또 그런 불만을 내보낼 수 있다면 그 정부에서는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사실 그 기초연금을 복수국적자에게도 지급을 한다라는 문제는요, 이 기초연금 도입, 그 제도를 도입할 그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처음 그걸 만들 때부터 그 부분을 고민한 거죠, 한국 정부에서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대부분 이제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인생 대부분을, 어렸을 때부터라기보다는 어른이 돼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인생의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결국 대한민국 그 어떤 연금이나 이런 그 수입에, 대한민국 수입에 재정적인 기여도가 거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그들에게 줘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뭐 딱 하나예요. 이겁니다. 사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초기에 한 가지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기초연금을 주긴 주는데, 이제 복수국적자에게도 주긴 주는데, 반드시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 놨습니다. 그나마. 도입 초기에는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반대가 일 겁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를 걱정한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래, 그럼 하나를 걸어 놓읍시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한다는 그 조건 하나를 다 나름대로 장치라고 해서 이제 걸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복수국적을 취득해 놓고도요, 주로 이제 미국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중에 뭐 더운 여름엔 또 미국에 와서 좀 시원하게 계시다가 겨울에는 아우 난 한국 겨울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더라. 다시 또 미국에 와서 또 있다가 다시 봄 되면 들어가고 이런 분들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미국에 있는 기간이 오히려 어떤 경우는 더 많은 그런 노인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걱정을 해서 그런 조건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오히려 1년 중에 뭐 미국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더 많은 그런 사람에게는 안 주겠다라는 것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하위 70%인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외국에 60일 이상 머문 경우에는 안 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조건이요, 이제 별도 조항으로 기초연금 법안이라는 것에 별도 조항으로 끼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실 그런데 이것도요, 처음에는 훨씬 약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 머문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안 준다 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강화돼서 180일이 아니라 60일만, 2달 이상만 해외 체류해도 안 준다라는 조건으로 이게 또 강화된 것입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이제 한국 정부가 그렇게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미국 시민권자들도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도 그렇고 뭐 중국 시민권자들, 뭐 다른 나라 시민권자들도 뭐 예를 들어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이쪽에 시민권 취득하신 분들 많거든요, 요즘에.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를 지금은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 취득하려는 사람, 그 취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조건이 강화됐어도 이걸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인원수로는 한 5배가 늘어났고요. 액수로는 무려 10배나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이 복수국적자들의 그 기초연금 혜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라는 게 최신 뉴스입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한국 정부는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들에게 소득이 하위 70%다라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걸 다시 한번 따져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단계로 해외 사례를 찾아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스웨덴의 사례를 지금 그 가장 그 근접하게 갖다 놓고 그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후문입니다. 스웨덴을 우리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스웨덴은 이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우리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스웨덴은요,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최저보증연금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뭐, 우리랑 비슷하죠. 기초연금이나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이나 뭐, 같은, 이름만 다르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스웨덴의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3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복수국적자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고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해외에 나가 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복잡한 것 같아도요. 지금 한국의 지금 제도와 딱 한 가지만 다른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언급된 내용이죠. 3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이라는 바로 그 조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은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그달부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걸 복수국적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우리도 스웨덴처럼 달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그 스웨덴의 정책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도 현재 뭐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걸 도입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게 스웨덴처럼 뭐 3년으로 할까? 아니면은 3년은 너무 세다. 그냥 한 1년으로 할까? 그러니까 복수국적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된 자 뭐 이렇게 할까? 아니면 더 세게 5년으로 만들까? 뭐 이렇게 그 기간을 꼭 스웨덴과 똑같이 하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그런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준다라는 등의 조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런 법안이 새로 생겨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이미 받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국내 체류한 지 1년이냐 3년이냐 이런 거 뒤늦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이 신규 수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새 법에 따라서 따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일 그런 개정안이 나온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법령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새로운 전제 조건이 예를 들어 1년 이상 된 사람에게만 준다. 아니면 정말 강력하게 3년 국내에 거주한 지 3년 넘어야 준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그 개정안이 나온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나온다라면 그 법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그 전에 빨리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그 법이 나와도 계속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송앵커 요거 완전히 얌차 같은 그 정보를 주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저도 무슨 생각이신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의 어떤 정서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국민의 정서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좀 한국의 그 국민 정서에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복수국적자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에 하나도 기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용어가 많이 좋아져서 복수국적자라고 용어가 쓰여지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무슨 이중첩자 비슷하게 또는 이중인격자, 이중첩자 이런 식의 안 좋은 부정적인 그 의미가 있는 이중이라는 단어를 써서 몇 년 전만 해도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그 사람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무슨 이중첩자 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행히 그래도 이중이라는 그 표현 대신에 복수국적자라는 표현 된 거 이거는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중이냐 복수냐 이런 걸 떠나서 이 복수국적자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에 기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은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낸 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그 힘들다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는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의무는 다 했지만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어떤 권리나 혜택을 받은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의무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처럼 이런저런 좀 정말 변명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까 그렇게 해서 군 면제를 받을 생각도 저는 추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안 가도 되는데 지원병으로 입대해서 27개월 동안 꽉 채워서 이제 뭐 대학교 때 다닐 때 군사훈련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학교 때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이제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 1년 군사훈련을 받으면 그러니까 4년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2년 동안 맥시멈으로 군사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맥시멈으로 2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으면 1년당 한 달 반. 그러니까 이제 2년이니까 한 달 반 곱하기 2 하는 거야. 3개월이죠. 3개월 혜택 받아서 30개월 원래 이제 그 정식 군대를 복무해야 되는데 그 혜택은 제가 2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생고생 해갖고 군사훈련 받은 거에 대한 크레딧을 또 3개월 그 크레딧을 딱 3달 받아서 그래서 30개월에서 3달 뺀 27개월. 그래서 27개월 꽉 채워서 한국을 지키는 그런 국방의 의무는 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꼭 뭐 세금을 냈니 안 냈니 뭐 이런 단순한 논리 외에도요. 이건 미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한국에 이런저런 차원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처럼 국방의 의무를 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세금 많이 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수시로 달러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게 한국에 대한 기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예외에도 또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제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다 어느 미국 식당에 가서 밥을 하나 먹어도 팁을 예를 들어서 한 30불만 내면 되는 정도의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또 한국말로 떠들었으니까 한국 사람인 걸 저들이 알 터이니 또 한국 사람 팁 야박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뭐 여기서 식당에서 나가면 끝이지만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상 뭐 이미지 이런 걸 또 올려주느냐고 30불만 내도 되는데 일부러 더 내서 막 40불 내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또 너무 많이 내면 또 바보 취급당해요. 적당히 많이 내야지. 30불만 내도 되는데 40불 내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기여라면 기여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보너스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기여를 많이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한국에서의 정책 이반자들에게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고요. 또 한국의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우리 일반 한국 국민들에게도 꼭 그렇게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흑백 논리 또한 이거냐 저거냐 이분법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감히 제가 조심스럽게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